안녕하세요. 장튼위튼병원 소화기내과 전정현입니다. 오늘은 위염입니다. 사실 위염의 정확한 정의는 위 점막에 손상과 염증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위 점막이 위산이라든가 어떤 소화 효소들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가장 표면에 있는 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점막층에 손상이 일어나면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을 하는 걸 다 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원인으로는 물론 불규칙하게 먹거나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는 경우에도 위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매운 음식이나 향신료가 잔뜩 들어간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도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은 감염이 되면 위염이 일으킬 수 있고요.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 등 약물에 의해서도 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실 때 흡연, 음주 다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위염의 증상일까요?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위통,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 등이 있겠죠. 급성위염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많이 아파하시는 반면에 만성위염은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치료할까 하는 것은 위염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진단은 내시경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위 내시경 검사를 한 후에 원인 감별이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염증의 정도와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염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시기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급성위염, 만성위염. 급성위염은 헬리코박터균이 처음 감염이 될 때, 또는 어떤 기생충, 안하고 같은 회를 먹고 기생충 많이 위를 파고들고 오시거든요. 기생충이나 진균에 감염되어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어떤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거나 뇌를 다친 경우에도 스트레스로 위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급성위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서 위장에 염증이 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주로 복통, 소화불량, 트림, 구토 등의 증상과 관련 있는 위염은 이런 급성위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성위염은 여러 염증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작용할 때 나타나는 병변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 위염인데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 기능성 소화불량증 증세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위염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란성 위염은, 미란이라는 건 궤양과 달리 얕은 궤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점막에 상처들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점막에 미세한 상처들이 있을 때 미란성 위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미란성 위염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출혈을 동반하는 아주 급성 미란성 위염 같은 경우는 위궤양만큼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만성적으로 있는 미란성 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30대 분들 내시경 검사하러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만성 표재성 위염일 거예요. 저희가 염증성 변화가 위 점막 표층에 국한되어 있을 때 만성 표재성 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많이 듣는 얘기는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성 위염이죠. 만성 위축성 위염은 위염이 오래돼서 위에 있는 샘의 구조가 파괴되고 사라져요. 점막이 아주 얇아지게 되고 점막 밑에 있는 혈관이 비쳐 보이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장상피화성 위염은 이런 위축성 위염이 더 오래되다 보면 어떤 위에 있는 구조물들이 소장에 있는 구조물들과 비슷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점막의 변화가 있을 때 장상피화성 위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위축성 위염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25% 정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위축성 위염은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하지만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지셨거나 어떤 약물을 먹는 경우, 술, 담배, 커피를 즐겨 하시는 분들, 또는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사실 헬리코박터균 외에는
명확한 원인 없이 노화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증상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우선시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하시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상피화생 위염은 정확한 발생 기전은 사실 완전히 밝혀져 있진 않아요. 만성위염의 초기에는 점막의 위에 표층과 분비샘에만 염증이 국한되다가 염증이 진행되면서 그 아래 구조가 파괴되고 위축이 되고 화색성 변화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염 모두 연령이 증가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에게 유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 과도한 자극을 줄이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술이나 담배, 카페인,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줄여야 되겠고요. 평소 식사를 할 때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으면서 규칙적으로 드시고 폭음, 폭식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조절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어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위염이 의심되거나 발병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변화를 관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정확한 검사 주기는 위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적어도 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 해주잖아요. 적어도 그 기간은 꼭 지키셔라. 그리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위염처럼 조금 병변이 있는 경우는 1년 간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했더니 조기 위암을 더 많이 발견하더라 하는 보고는 있기 때문에 사실 병변이 있으면 1년 간격을 더 추천드려요. 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위염의 대표적인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기 때문에 사실 위축성 위염으로 가기 전에 어떤 질병 진행 이전에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위염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 제균 치료를 하면 그때는 너무 늦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요새 여러 연구 보고에 따르면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헬리코박터 감염을 치료하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위염이 호전이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균이 있으면 제균 치료를 하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의사들은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쓰는 약제는 속이 쓰릴 때는 위의 산도를 떨어뜨리는 약제를 쓰고요. 소화가 안 될 때는 위장관 운동을 조금 조절시켜주는 약들을 쓰기도 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방어인자를 증강시키는 약제를 위염에 많이 치료를 합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 만성위염이 완치가 될까요? 아까 제가 노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완치라기보다는 증상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위염 치료에 더 근간이 되겠습니다.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위염의 범위와 정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더 심한가? 당연히 심하면 위암 발생률이 더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집안에 위암의 가족력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는데 제균이 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남성,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시해야 되는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뭐다? 일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자. 술, 담배 줄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절한 운동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꼭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하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